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이솔루션이랑 KMW 언제까지 상승할까? 5G 하락 징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계속 5G 관련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관련 질문들 좀 많아졌고, 제가 무슨 뭐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최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 댓글 중에 5G 리스크 고점에 대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을 하나 보게 되면은 이형곤님께서 커버리지가 80%에 이르면 국내 매출은 둔화될 것인지, 그리고 광통신 모듈 교체 주기나 5G 대역 관련 매출 언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커버리지가 80% 이르면 국내 매출은 둔화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에 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주가가 언제 고점을 찍을 것인가, 언제 매출이 피크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피크가 언제 발생하는지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3분기에 실적이 피크라면은 주가는 지금 더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보통 주가는 6개월 앞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다음 분기까지 다 반영된 가격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이솔루션이 사실 상승을 시작한 시점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5개월 전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분기나 3분기가 실적이 피크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는 더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이 둔화가 되는 시점에 주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분기가 만약에 이익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0% 증가를 했고 2분기가 50% 증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주가는 굉장한 많은 상승을 보였겠죠. 그리고 이런 급증하는 시기에 PER도 높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만약에 3분기에 이익 증가가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문제가, 시장에서는 이 기업이 50%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PER을 15 이상 줬는데 증가가 10%밖에 되지 않게 되면은 PER 15를 줬던 것이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PER이 10으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예를 들어서 EPS가 5천이고 이익 성장률 50%를 기대를 해가지고 PER이 15면은 주가가 7만 5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익 성장률이 10%밖에 나오지 않아가지고 PER이 10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은 5만 원으로, EPS는 그대로인데 PER이 15에서 10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는 거의 30% 이상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매출이나 이익은 절대 수치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관심 종목으로 나스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광고 관련 기업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받아가지고 PER이 30 가까이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 300억에서 뭐 400억, 600억, 1600억까지 굉장히 고성장을 하면서 PER이 30 이상 받아가지고 9만 원 넘는 상승을 해요. 이게 거의 이것도 한 3, 4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2018년도에 매출이 지금 1200억에서 1000억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매출이 감소를 했을 뿐인데 PER이 30이 PER이 10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은 굉장히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PER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들의 무서움이에요. 성장주들은 계속 성장만 유지가 된다면은 주가도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은 나스미디어처럼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5G가 뭐 폭락의 징조라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링크를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게 이제 7월 23일에 올라온 영상이니까 KMW 기준으로 그 당시 주가가 이제 5만 원이었고 현재 주가가 이제 5만 3천 원이니까 이제 그분의 예측은, 단기적인 예측은 이제 폭락은 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의 영상을 봤는데 이분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폭락의 기준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분 말씀 첫 번째가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쌍고점을 찍었고 그동안 너무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가 폭락의 근거인데, 제가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유가 차트의 중요성을 10%에서 20%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이게 어제는 쌍봉을 그리면서 하락 추세일 것 같은 차트도 내일 만약에 조금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할 수 있는 게 차트고, 항상 차트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절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차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상에서 찍어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의 시점으로는 아주 적절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얼마나 후향적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한 종목이 있는데 11,000원에서 26,000원까지 거의 2배 넘게 상승을 했고, 고점을 찍고 이게 횡보를 하더니 다시 이제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쌍봉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락을 할 것이냐 라고 차트에선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10,000원에서 15만원까지 15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신라젠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막 콘덴서의 얘기인데, 쌍봉을 그리고 나서 21선을 깨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제 10만원까지 올랐죠. KMW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0,000원에서 5만원까지 분명히 많이 올랐어요. 5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고점은 맞는데, 이게 이제 정점일 거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트는 차트일 뿐이에요. 기업이 다르고 바이오랑 MLCC랑 5G랑 기업이 다르고 산업이 다르고 모멘텀이 다른데, 단순히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할 거야, 쌍봉 그렸으니까 이제 폭락할 거야, 이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후향적이고 산업의 본질을 보지 않고 단면만을 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본질은 기업의 성장성과 산업의 성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는 그 기업의 본질을 따라온 어떤 그림자일 따름이고 후향적이에요. 저도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다산 네트워크스에서 굉장히 큰 손실 중에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아요. 하지만 주가가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차트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달에 트럼프가 5G 선도를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산업이 될지 느끼는 게 좀 중요해요. 기업의 본질과 앞으로 더 성장할지, 성장성이 꺾였는지, 실적 피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이솔루션이랑 KM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 알지 못하고 예측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저는 이제 개인적인 나름의 목표가를 정하고 시장 상황과 매수와 매도세에 따라서 대응을 할 뿐이에요. 누구처럼 뭐 폭락할 거니까 매도하세요, 오를 거니까 매수하세요, 이런 방송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인 방송이고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치 투자자, 성장주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참조만 하시는 바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기업을 바라보는지 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질문을 또 답변을 드리면은, 광통신 모듈 교체 주기는 이건 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계속 5G 기지국이 장비가 설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언제까지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교체 주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28GHz는 언제부터 이제 깔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기사들에 따르면은 내년 초라고 예고를 하고 있어요. 28GHz 같은 경우는 퀄컴에서도 내년 초에 28GHz 맞는 칩을 내놓고 관련 단말기 출시돼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GHz의 트랜시버가 더 많이 들어가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28GHz가 대역폭이 더 넓어요. 이 3.5에 비해서 80MHz에 비해서 800이니까 훨씬 더 넓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트랜시버가 필요하고 더 많은 트랜시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25기가 bps, 매출이 더 높고 단가가 더 높은 25기가 bps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8월 2일 날 통화한 IR 전화에 따르면은 28GHz가 사용되면 더 오인솔루션 매출이 증가하냐라고 질문해봤어요. 28GHz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대답은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비슷한 숫자의 트랜시버가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28GHz라고 트랜시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28GHz가 직진성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기지국이 깔려서 트랜시버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납품을 할 때 오이솔루션 거를 사용할지 스미모토 거나 다른 해외 장비 업체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이 또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왜냐면은 미국이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삼성과의 벤더로서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잘 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는 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정확하게 매출이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정도가 이제 팩트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아직 우리가 쓰는 그 5G 핸드폰이 28GHz가 호환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거는 좀
최근에 좀 찾아보다가 알았는데 지금까지 출시된 5G 폰에 내장된 모뎀 또한 28GHz 대역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스냅드래곤 X5 5 칩이 나온 후에야 3.5랑 28 모두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출시된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은 3.5밖에 적용이 안 되고 28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5G 폰을 사는 거는 좀 반쪽짜리 폰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오이솔루션의 고점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한국 쪽 매출에다가 미국 쪽 매출이 더해져야 크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에도 한국 쪽 매출만 반영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를 하겠지만 증가율은 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증가율이 줄어들면서 이익의 증가율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미리 미래 실적들을 다 끌어다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 시장이 중요하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5G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은 작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이솔루션이 만약에 국내 플레이어라면 지금과 같은 주가 상승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이솔루션은 글로벌 플레이어고 해외 시장에 대한 욕심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주식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논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